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네, 2020학년도 1학년 수업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굉장히 난감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봐서 되게 좋았는데요. 이름 외우기도 전에 또 코로나가 일곡동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또 이틀 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니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봅니다. 1학년 3반 오늘 특별히 수업 열심히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 한번 조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학년 3반이 수업이 좀 늦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이 좀 늦다. 예. 한차시가 늦어졌다. 1차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성모성월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품 지금 다 추려놨습니다. 갖고 1학년 3반 중에 했던 친구 있잖아요. 친구에게는 다시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날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우리가 했던 거 학교 적응 설명서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게 코로나 극복 이후라고 했잖아요. 이게 종결 이후죠. 몇 시까지 등교라고 그랬죠? 8시 30분까지 등교하고 그 다음에 아침 독서 하고요. 10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침 명상의 시간 간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책 보지 않기, 숙제하지 않기, 댕기지 않기, 뭐 먹지 않기, 초집중 5가지를 부탁을 했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음악사랑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라토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교 적응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와 더하기 해서 수업 적응 설명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이름이 뭐죠? 우리 학교 이름은 살레시오입니다. 뭐 다른 데처럼 일곡, 뭐 고려 이런 거, 숭일 이런 게 아닌 왜 하필이면 살레시오이냐? 사람의 성이에요. 사람의 성이고 살레시오와 가장 우리 학교가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학교를 만들어 놓은 수도가 살레시오 수도회인데 살레시오회라고 하는데 그 살레시오회를 창립했던 그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데요. 바로 돈보스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며칠 동안 이 돈보스코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돈은 여러분들 이탈리아 지금 세리에 축구하고 있잖아요. 아직 개막 아직 연계되지 않았는데 이탈리아에 서는 이 돈을 사제 신부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엔 이걸 합치면 이거 뭐예요? 결국에 이 이야기는 보스코 신부님. 이 보스코 역시 성이에요, 성. 그래서 돈보스코의 풀네임은 요한 보스코예요. 요한 멜키올 보스코인데 가운데 이름을 빼고 요한 보스코예요. 카톨릭에서는 천주교 성인
카톨릭에서는 성인 앞에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성스럽다, 거룩할 성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할 성에 성을 붙여서 성 요한 보스코. 그리고 살레시오, 이 여기 살레시오의 이름은 프란치스코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인이니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고요. 예, 제네바의 지역의 주교였습니다. 주교는 교황, 그 교회 안에 교계제도라고 있어요. 계단식의 층계계도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계도가 있는데,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요. 옛날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염성 추기경님 있고, 추기경 다음에 대주교, 주교, 사제 이렇게 있습니다. 신부님은 사제겠죠. 이렇게 주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프란치스 살레시오는 주교였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세 이후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온화함의 성인이었어요. 요한 보스코는 이 온화함의 성인을 닮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이 그림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돈보스코예요. 카톨릭의 전통 안에서는 이 유해, 돈보스코의 유해를 이렇게 팔 이쪽 뭐 이런 부분을 떼어내서 조각을 내 가지고요, 각 공동체에 이렇게 보냅니다. 섬광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요. 여기가 돈보스코 아마 여기 보면 용시부사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옷이나 돈보스코가 입었던 옷, 아니면 돈보스코가 사용하던 도구, 아니면 돈보스코 유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예, 어디 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돈보스코가 살던 시대는 1815년에 태어나서 188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1888년, 이때 돈보스코가 살았던 시대의 이태리예요.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 1796년인데 통일이 되었을까요? 통일은 안 되었어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보스코가 살았던 지역이 동그랗긴 지역, 샤르데냐 왕국이라고 되어져 있는 지역이고, 한참 이후에는 여기가 피에몬트라고 얘기하는 피에몬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토스카나요, 카탈루나요. 여기 카탈루나 뭐 좀 유명한데, 시칠리아어 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알바니아어, 그리스어 막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국가이고, 많은 지역이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9년에 이렇게 이탈리아고요. 영국에서 이 1800년도, 1700 후반에서 1800년도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죠?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막 그 나무 떼고 땅 떼고 막 이럴 때 그게 없어지고 석탄을 어디다 떼면서 배가 막 어떤 증기로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막 이렇게 증기로 돌려가지고 배가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무슨 혁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로 들어왔고, 벨기에, 독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없네요. 이탈리아는 산업혁명이 1760년부터 1820년에 시작되는데, 영국에 시작된 시대술혁명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예. 이탈리아 노동운동이 20세기 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늦게 시작해요. 늦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서유럽보다 늦은 산업혁명이고요. 왜냐하면 지형적인 특색도 있고, 왜냐하면 이 영국이나 스페인,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돼 있다가 이태리는 이 밑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은,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통일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쟁 중이었고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세시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여기가 로마의 중심이었잖아요. 로마의 때 중심이었다는 얘기는, 로마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요. 철을 많이 캐가지고 생산을 많이,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때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많이 로마 시대 때 캐놔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넘겨보겠는데 돈보스코 역사예요. 돈보스코가 1815년 8월 16일 날 태어나고 1841년 5월 6일 날 서품받고 1800년 1월 31일 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연대기가 가장 중요해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실이 아닌 재량활동실입니다. 재량활동실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다 넓잖아요. 넓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게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직 교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학교 적응 설명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래요. 저는 성모 시미 조셉 신부고요. 이 사람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에요. 예,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 돈보스코겠죠. 돈보스코 주변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있어요. 살레시오예요. 카톨릭 성인인 성 요한 보스코가 1859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만든 수도예요. 1859년에 만든 수도회입니다. 살레시오는 카톨릭 성인인 san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이름을 땄어요. 예. 이 성프란시스코 살레시오의 이름을 땄고요. 1567년부터 1622년에 산 성인입니다. 돈보스코 저번에 봤죠, 조금 전에. 예. 성 요한 보스코 누구냐면 돈보스코라고 얘기하죠. 요한 보스코 이름인데 카톨릭 사제이자 카톨릭의 성인이에요. 이 사람은 성인이 1815년부터 88년까지 살았고요. 돈보스코의 사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누가 이렇게 있죠? 예.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변에 이 돈보스코가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돈보스코가 그 자기가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이들이었어요. 특별히 돈보스코는 청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청소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청소년의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 1815년이잖아요. 1815년. 예, 한번 넘겨볼까요? 1815년. 예, 1815년은 이탈리아는 굉장히 산업혁명이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요. 예,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산업혁명 때문에. 근데 농촌에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면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었는데요. A라는 사람의 아들이 한 5명 있고 B라는 사람의 아이들이 5명 있고 C라는 사람의 아이들 5명 있는데 가뭄이 드니까 다 아이들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이 5명이 많은 아이들이 농촌에서 먹을 걸 찾아 어디로 가죠? 도시로 이동을 하죠. 도시로 이동하니까 도시에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일자리는 적고 돈은 벌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에게 돈을 훔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황면에 있다 아니면 거지 생활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돈보스코가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좀 더 잘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만났다는 얘기죠. 좋은 길로 잘 이끌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사목하고 기숙사도 만들고 노동이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게 돈보스코가 했던 업적이에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돈보스코입니다. 돈보스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들을 이야기고요.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사랑받기 충분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돈보스코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바로 돈보스코입니다. 그 돈보스코의 후계자들이 바로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제가 지금 돈보스코의 그 정신, 청소년을 사랑하겠다는 그 정신으로 평생을 일생을 바치겠다는 바로 살레시오의 신부 중에 하나입니다. 140여 개국에 진출이 되어져 있고요. 이 140여 개국 중에 우리나라에 150명 정도의 신부님, 수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돈보스코는 살레시오라는 이름으로 모인 같은 정신으로 모인 사람들을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살레시오 가족이겠죠? 1학년 3반도 가족, 1학년 1반도 가족 다 가족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요. 어머니, 아버지 역시 함께 우리 살레시오 교육을 연장성상에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도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살레시오 가족에게 이렇게 생활지표 이렇게 살아라라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매년마다 생활지표를 주는데요. 올해 생활지표는 바로 이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와 정직한 시민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막 난 불교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익명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에 대한 진리, 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품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착하게 정말 착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면 명상의 시간에 주님의 기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기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묻죠. 나는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꼭 기도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무식한 소리예요. 예. 이런 얘기 있죠. 인도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종교가 이렇게 넘게 있는데요. 특별히 힌두교 이렇게 있고요.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사제 계급 안에서 오게 되는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불교가 기본적인 이렇게 깔려져 있고 이슬람도 좀 있겠지만 이 불교가 인도에 굉장히 성전에 큰 성전이 있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그 기타 들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찬송가 부르고 스피커 켜놓고 그 도대체 무슨 몰상식인 짓인지 모르겠어요. 종교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의 친척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면서 종교에 대한 존중하면서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기도로서 전달해 주는 거 필요하니까 굉장히 여러분도 다 같이 정성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종교적 행위에 대한 강요가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미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수요일 미사 11시 45분 4교시 때 이럴 만큼 매점 가지 않고 바로 마리아 채플 대성전으로 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동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는 미사를 합니다. 지금 3학년 2반까지 했는데요. 이번 주 3학년 3반 미사 할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미사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예비신자, 카톨릭 신앙인의 관심이 많은 친구들 위해서 오시면 되고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가 여러분들 수업에서 쓰는 PPT라서 그런지 많이 좀 깨집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포스터 붙일 건데요. 예비신자 혹시 카톨릭 예비신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율 수업 수업 적응 설명서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수업입니다.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신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재미지게 할 겁니다. 신나게 재미지게 그리고 유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폼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기타 등등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창체의 4가지 영역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하고요. 우리가 진로하고 자율 2가지를 지금 혼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바로 최고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박수 3번은 침묵과 집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침묵과 집중이죠. 제가 박수 3번 시작하면 짝짝짝 하고 짝짝짝 하고 침묵과 집중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반 이름을 외쳐야죠.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3반 하고 침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예의 있는 수업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잘 구분할 수 있는 수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수업할 때는 당연히 집중해야겠죠. 조금 어설픈 거 하면 그때는 뭐 그냥 좀 산만하게 이렇게 주의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진짜 중요한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잘 초집중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자유학년제 여러분들 아시죠? 나를 알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나, 너, 우리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학교교육, 마음을 깨끗이는 나를 아는 것이고 몸을 깨끗이 너를 아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 공감하는 것,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게 바로 너를 아는 기죠. 환경 깨끗이 공생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에 맞추어서 1년 수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교사는 칠판이나 글씨를 쓰고 학생은 받아 적는다. 45분, 지금 40분이죠? 40분 동안 교사는 이야기하고 학생은 노트 받아서 45분. 1, 2번 원하는지 아니면 3번 재미난 퀴즈도 풀고 유익한 영상도 보고 신부님과 학생들 간에 서로 호흡하며 유쾌하고 가운데 수업을 진행한다. 45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 많은 학생들이 3번을 선택했는데 3번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3번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서양 뭐죠? 철학사를 초대 갈 거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중, 이와 같은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집중하겠다는 불타는 의지, 눈빛, 열렬하고 적극적인 반응, 참여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좋아하는 색깔은 나중에 한참 이후에 여러분들 재량활동실이라는 곳에 이동을 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야도 나중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라는 건데 뭐죠? 간식 주세요. 예, 먹여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 하면 여러분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 주세요. 열어 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연상 퀴즈는 다음 주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퀴즈 바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예요. 예. 그림 퀴즈 나중에 여러분들 오시면 이 퀴즈 풀면서 사탕 드릴게요. 오늘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학교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또 하나의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 바로 살레시오 학교를 다니면서 붙게 되는 살레시 안이라는 신원. 이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조금 빈약한 수업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교를 적응하고 수업을 적응하기 위한 수업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밖에 너무 나다니지 마시고 특별히 다중이용시설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